자, 이어서 또 두 번째 강의 이어서 종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앞에 왜 이 강의를 선택하게 됐는지 설명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됐는데, 이 종묘는 여러분들 진짜 꼭 아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자,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양은 주로 거의 모든 국가가 불교를 이데올로기로 삼았습니다. 그죠? 기독교, 유럽, 그죠? 서양, 주로 기독교를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삼았고, 이제 조선은 유교를, 그 이전에 뭐 삼국시대나 고려와는 다르게 유교라는 임금의 말씀, 공자님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충효를 따르는 유교를 건국 이데올로기로 삼았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종묘의 이제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교란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깊이 아실 필요 없고, 유교는 뭐다? 충과 효를 중요하게 여긴다. 요거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충효는 뭐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충, 임금에게 충성하고, 효, 부모를 효로 섬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국 이념으로서는, 국가의 건국 이념으로서는 최고인 거예요. 충효. 아, 진짜 너무 좋죠. 그죠? 최고입니다. 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묘가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으로 나누어진다고 우리가 흔히 말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혼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혼백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혼과,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으로 나누어지는데, 혼은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정신. 백은 죽고 난 시체, 즉 육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으로 나뉘는데, 유교에서는, 자, 혼은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어 남긴 어떤 정신, 그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정신. 백은 사람이 죽어서 남긴 시체, 다시 말해서 육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만 남기는 게 아니고, 육체만 남기는 게 아니고, 정신과 육체가, 사람이 죽으면 둘 다 따로따로 남겨진다. 자, 그러면 정신을 위한 무덤과 죽어서 남긴 시체, 즉 육체를 위한 무덤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조선에는 그게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유교 사상에 나오는. 그죠? 그러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죽어서 정신도 남기고 육체도 남기면, 그럼 정신을 위한 무덤도 따로, 육체를 위한 무덤도 따로 만들어야겠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혼. 사람이 죽어서 남긴 혼, 즉 정신을 기린 신전, 무덤을 바로 묘, 그죠? 종묘. 둘 다 무덤이에요. 둘 다, 제가 굳이 정신을 기린 신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둘 다 무덤입니다. 정신을 기린 신전, 묘. 육체, 시체를 묻어서 그리워하는 무덤, 릉. 그죠? 묘와 릉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정신은 묘에, 그 다음에 육체는 릉에. 그래서 혼백을 모신 종묘와 육체를 모신 왕릉으로 임금, 충, 그죠? 우리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묘와 릉을 따로 구분하기는 사실 힘들어. 먹고 살기도 너무 바쁜데 이게 되겠어요. 그죠? 제가 아까도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유교 사상에서는 임금과 부모가 제일 중요했는데, 임금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부모는 왜 죽으면 조선시대 때 양반들 다 3년상 했어요. 부모님 무덤 옆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텐트 치고 3년 동안 그 텐트를 떠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했어요. 왜?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어디 아들이 따뜻한 방에서 고깃국과 쌀밥을 먹느냐. 그건 너무 불효다. 3년상을 지냈어요.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양반들 다 그랬어요. 근데 임금이 죽으면,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임금이잖아. 그죠? 부모하고 임금인데, 임금이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 사상에서, 유교에서. 그래서 이 임금이 죽으면 혼과 백으로 나뉘니까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혼을 위한 무덤, 종묘와, 그죠? 백, 육체를 위한 무덤, 왕릉을 따로따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세종대왕릉, 뭐 누구누구 왕릉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건 다 뭐 죽은 시체를 모은 무덤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정신을 모은 묘, 바로 조선의 역대 왕들의, 여러분들 제사 지낸 분들, 뭐 기독교인이 아니고 제사 지낸 분들은 아마
이걸 다 보셨을 텐데 여러분들 제사상에 보시면 요런 거 보셨죠? 요런 거. 그죠? 요게 바로 위패입니다. 위패. 그죠? 위패인데 요런 거는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바로 위패를 모신 역대 왕들의 위패를 모신 게 바로 종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그럼 종묘에 대한 설명을 종묘는 한 서너 번 해야 끝날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종묘는 신으로 추앙받은 왕들의 혼을 모신 신전, 즉 죽은 자를 위한 어두운 공간, 그게 바로 종묘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파트나 아니면 지금 뭐 학교 앞에서 자취하는 뭐 원룸에 사는 친구들, 주택에 사는 친구들 다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화장실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다 뭐가 있어요? 햇빛이 잘 들게 남향으로 혹은 동남향으로 집을 위치를 시켜서 창문을 두게 해서 환기도 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오게 해서 집은 절대 어두우면 안 되고 따뜻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근데 종묘는 뭐예요? 죽은 신들로 추앙받는 왕들의 혼, 정신을 모신 공간이죠.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다?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고 죽은 자들이 주인공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을 위한 공간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간 있죠. 햇빛이 쫙 들고 겨울에 보일러를 안 틀어도 따뜻하고 창문을 열면 봄,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환기를 시켜주고 산이 보이고 들이 보이고, 그죠? 이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은 자들을 위한 공간, 즉 뭐 어두운 공간, 바로 그게 종묘입니다. 왜? 죽은 자들을 모신 공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동쪽이 더 중요한 공간이고 남쪽이 더 중요한 공간이죠. 근데 죽은 자들은 산자의 반대라고 제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북쪽이 중요하고 서쪽이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의 1대부터 중요한 왕들을 서쪽부터 배열을 해요. 서쪽부터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서쪽부터 배열을 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동쪽과 남쪽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집도 남향으로 배치하고, 그죠? 근데 종묘는 북쪽에 위치하면서 북한사를 배경으로 북쪽에 위치하면서 역대 왕들 중에 제일 선제 태조가 서쪽에서부터 우측으로 이렇게 그 밑에 후손들이 쭉 이어져 간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공간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공간. 그래서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엄숙하고 장엄하고 장중한 공간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제 설명 들으시고 서울에 갔으면 종묘를 한번 가보세요. 종묘를 가면 저는 아직도 그 제가 30살쯤에 종묘를 갔을 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좀 늦게 갔죠, 그죠? 그래서 늦게 갔는데 정말 공간에 압도당하는 게 어떤 건지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공간에 압도당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쓸쓸함, 엄숙함, 장엄함, 이거는 가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꼭 가보시면 됩니다. 덧붙여서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 앞에서 좀 돌아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제가 아까 여기 강의 자료에는 없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죠? 왕이시여 종묘와 사직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좌묘, 엄밀히 말해서 서묘, 좌묘, 우사라 그래서 뭐냐 하면 왕국을 중심으로 좌측에 서쪽에는 종묘를 두고 우측에는 사직을 뒀어요. 그죠? 자, 왕이 돼서 한 국가의 조선이라는 나라를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왕의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는 옛날 왕들은 그랬어요.
왕이 아들 된 입장에서는 자, 자식을 잘 먹이 살려야 되고 부모를 잘 섬겨야 되잖아. 그죠? 부모를 살아 계시면 잘 섬기면 돼요. 근데 돌아가셨다. 그러면 뭐 바로 종묘와 왕릉에 모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죠? 빌고 하면 되고 자식을 잘 되게 하려면 백성이 자식이잖아요. 근데 조선은 농경사회예요. 그죠? 농경사회란 말은 날씨가 좋아서 농사가 잘 돼야 자식들이 배불리 먹는 거예요.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세금도 잘 내고 그 세금으로 자기가 또 국가를 융성하게 발전시키고 그죠? 그러려면 곡식과 그 다음에 토지가 잘 되어야 조선은 90%가 농경사회였습니다. 서비스직이 없었어요. 농경사회예요. 자, 그러면 사직이 뭐냐? 바로 사가 토지의 신이고 직이 곡식의 신입니다. 즉 조선을 이루는 근간, 그죠? 종묘와 역대 왕들의 아들, 임금의 입장에서,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 역대 죽은 왕들을 모시고 자식, 백성을 잘 모시게,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종묘와 사직이 조선의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특히 조선의 드라마를 보시면 전하 종묘와 사직을 생각하오십시오. 그렇게 행동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 나오죠. 그게 바로 종묘와 사직입니다. 사직이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의 제사 지내는 단이에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직단이라 그랬어요. 사직단. 단을 저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묘와 사와 직단을 만들어서 여기서 뭐 가뭄이 있다 아니면 추석이다 이럴 때만 항상 제사를 지낸 거예요. 아, 빚 좀 오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봄마다 올해 농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그죠? 사직. 그래서 경복궁이 있으면 오른쪽 편에 동편에 사직단이 있고 서쪽에 종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좌사 우직 혹은 서묘 동사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우리 선자들이. 그래서 종묘와 사직에서 사직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신로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요거를 하나 설명을 드리고 종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종묘에는 보면 출입문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바로 이 출입문의 이름이 창엽문입니다. 종묘를 들어가기 위해서 출입문이에요. 근데 창엽문은 여러분들 일반 문하고 틀려요. 일반 대갓집 문이나 절문은 여기가 다 막혀 있죠. 근데 종묘는 어떤 공간이에요? 죽은 신들이 모셔져 있는 공간이죠. 그러면 신들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문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신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 반 이상을 약 반 50%를 창살로 이렇게 뚫어 놓은 거예요. 일반 대문하고 틀려요. 일반 대문은 다 막혀 있어요. 절집문이든 대갓집 문이든 왕궁의 문이든 남대문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영남 제1로 뭐 이런 거 보시면 다 막혀 있는데 유일하게 종묘의 문은 창살이 뚫려 있다. 문인데 요게 하나의 문짝인데 뚫려 있다. 왜? 혼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드나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시면 안 되고 종묘를 가시면 이 문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문의 이름이 뭐냐? 얽힌 설화가 있어요. 창엽문. 창엽문이에요. 번창할 창자에 낙엽 엽자에서 푸르른 잎처럼, 그죠? 조선이 창대하게 빛나라 해서 창엽문이라고 정도전이 지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한자에 창엽을 쓰면 획수가 27획이에요. 이게 뭐냐? 조선은 27대 임금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이 창엽문의 획수가 창엽이 27획을 가지고 있는데 조선은 27대 왕으로 그 운명을 다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되게 오묘해요. 시간이 다 돼서 종묘 일단 1탄은 여기서 마치고 또 더 이어서 종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꼭 종묘 한번 가보세요.